네, 이슈 키워드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이근영 앵커가 설명을 해주실 텐데 첫 번째 키워드 살펴볼까요? 네, 첫 번째는 위드 코로나라고 안 하겠다입니다. 정부가 코로나와 공존이라는 의미의 위드 코로나라는 용어를 가급적 쓰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.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반장은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위드 코로나라는 용어가 확진자를 신경 쓰지 않고 사회적 거리를 없앤다는 의미로 표현되고 있어서 이 방역적 긴장감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다면서 사용 자제를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. 하지만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코로나 속에서 살아남는 법을 고민해야 하는 건 사실입니다. 그동안 위드 코로나라는 용어를 사용해 온 것도 그 때문인데 정부는 이런 용어가 긴장감을 낮춘다고 판단을 한 것 같네요. 그렇습니다. 이 때문에 정부 내부적으로는 위드 코로나가 아니라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는 용어를 쓰고자 논의 중입니다. 이 당국이 이렇게까지 용어 사용에 신중한 이유는 추석이 껴있는 이달 이 방역 긴장감 유지가 무척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. 손 반장은 현재 이 중환자실 가동률이 60에서 70% 수준이라 자칫 방역 완화 분위기를 타고 유행 규모가 커지면 의료 체계에 큰 부담을 준다고 경고했습니다. 그런데 이런 정부의 생각과는 달리 지금 글로벌 국가들도 그렇지만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조금 더 가속화해야 된다. 이런 시민들의 의견도 많이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. 실제 이 국민 10명 중 6명이 다음 달 초에 위드 코로나로 방역 체계를 전환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리얼미터가 지난 3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위드 코로나 조기 전환에 대해 의견을 물었는데 찬성한다는 응답이 58.5%에 달했습니다. 백신 접종 완료자가 국민 절반을 넘어서는 다음 달 정도면 방역 체계를 확진자가 아닌 위중증 중심으로 바꿔도 된다고 보는 겁니다. 실제 정부도 10월부터 점진적으로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고민하고 있는데 오늘부터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 6명까지 전역 모임이 가능하도록 한 것도 백신 접종이 실제 전파 차단 효과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수순으로 풀이가 됩니다. 좀 효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그리고 또 오늘 아침 0시 기준으로 1차 접종자가 58.4%, 접종 완료자가 34.6%에 달하는데요. 이제 선진국들 수준을 조금씩 앞지르고 있습니다. 우리 국민들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다음 소식도 한번 살펴보죠. 네, 다음은 10%만 내고 10년 거주입니다. 집값의 10% 정도만 보증금으로 내고 10년 동안 살 수 있는 누구나 집 사업이 본격 시작됩니다. 국토부는 인천 검단과 의왕 초평, 화성 능동을 포함한 이 6개 사업지에 누구나 집 사업자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. 공급되는 가구는 총 6,075가구에 달하고요. 이 면적은 모두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로 조성될 예정입니다.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해서 시작이 된 누구나 집 프로젝트가 첫 발을 떼는 건데요. 10%만 내고 10년을 산다. 그러면 기존 임대주택하고는 뭐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? 네, 무주택자가 10년간 임대로 살다가 나중에 그 집을 매수할 수 있게 우선 분양권이 주어진다는 점은 일단 같습니다. 걱정하시는 부분이 얼마 전 이 판교에서도 논란이 됐던 10년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부분인데요. 나중에 분양 가격이 너무 비싸져서 기존에 사시던 분들이 내쫓길 신세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인데 이번 사업의 경우는 처음부터 10년 뒤 얼마로 분양을 받을 수 있는지가 정해진다는 겁니다. 연평균 1.5%씩 집값이 오른다는 걸 전제로 상한선이 정해질 예정입니다. 그렇지만 뭐 이런 부분이 취지는 좋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. 이런 지적이 계속해서 따라오고 있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. 중요한 건 이 건설 사업자들이 과연 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 싶어 하느냐인데요. 연 1.5%씩 가격 상한선을 정했을 때 과연 사업자들에게 수지가 맞느냐는 겁니다. 또 10년간 집값이 계속 오르면 모르겠지만 만약 떨어진다면 10년 뒤 미분양이 속출할 거라는 점도 고민입니다. 정부는 이달 중순까지 참가 의향서를 접수받고 오는 11월 중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해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입니다. 집값이 다소 조정을 받을 거라면서도 상승하는 그림을 그리면서 사업을 하는 걸 보니까 앞으로의 집값 향방을 정부도 잘 모르나 보다 싶습니다. 다음 키워드 살펴보시죠. 네, 다음은 아모레의 메타버스 경영입니다. 아모레 퍼시픽 그룹이 창립 76주년을 맞아 3일 동안의 기념식을 가졌습니다. 그런데 요즘처럼 이 거리두기가 시급한 시국에 대체 어떻게 3일 동안이나 행사를 열었느냐? 바로 메타버스를 활용했습니다. 이 메타버스 세계의 본산의 주요 공간을 구현하고 참가자들이 자신의 캐릭터를 설정한 뒤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. 임직원들은 장기 근속자 명예의 전당에 축하 메시지를 남기고 회사 역사 퀴즈에 참가하거나
방탈출 게임을 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함께했습니다. 메타버스를 경영 상황에 실제로 적용했다는 점이 신선한데 서경배 회장도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까? 그렇습니다. 서 회장은 이 창립 기념사를 하고 2025년 비전 선포를 하기도 했는데요. 이 자리에서 서 회장은 누구나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실현하여 진정 자유롭게 행복한 삶을 누리는 뉴 뷰티의 세상을 만들자, 이 삶의 모든 순간을 아우르는 라이프 뷰티로 사업을 확장하자, 그리고 디지털 기술과 고객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초개인화 뷰티 솔루션을 제공하자고 제안했습니다. 예, 요즘 이렇게 규모가 큰 기업들도 메타버스 활용을 점차 늘려가는 모습입니다. 그리고 또 요즘에는 채용을 메타버스로 진행하기도 하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. 이 롯데푸드와 DGB 대구은행이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채용을 진행하는가 하면 CJ 온스타일은 라이브 커머스를 활용해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설명회를 하는 등 MZ세대의 트렌드를 반영한 이색적인 비대면 방식이 확대되는 모습입니다. 예, 어쩐지 기업들의 새로운 시도가 반짝 유행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은 분위기입니다. 마지막 키워드 살펴보시죠. 네, 마지막은 자식에게 한 푼도 안 줘입니다. 요즘 자식들에게 한 푼도 물려주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억만장자들 소식이 연이어 들려오고 있습니다. 캐나다의 억만장자 사업가 케빈 오리어리가 자식에게 단 한 푼의 재산도 남기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외신들에 따르면 오리어리는 이 유산을 자식에게 주는 것은 마치 저주를 물려주는 것과 같다면서 자식을 생각한다면 유산을 남기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습니다. 예, 이 케빈 오리어리는 오리어리 펀드 회장이자 비즈니스 투자쇼 샤크탱크의 진행자로도 유명합니다. 평소에도 월급은 끊을 수 없는 마약과 같다. 안정적인 삶이 당신의 꿈을 잊게 만들기 때문이다. 이런 명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. 유산을 저주라고 표현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보이죠. 맞습니다. 이 오리어리는 유산이 자녀의 삶의 위험 요소를 없애서 결국 열심히 일하고 성공하고자 하는 욕망을 뺏어간다면서 이 공짜 점심만큼 위험한 존재는 없다. 미국의 많은 재벌 2세들이 망가지는 이유가 공짜 점심에 해당하는 유산 때문이다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 그는 과거 자신도 이 대학 졸업 후 부모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면서 자식에 대한 금전적 지원은 대학교 졸업 전까지만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당장 주어진 안정감에 취하지 말고 도전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라고 자녀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런 비슷한 사례가 얼마 전에도 있었습니다. 바로 영화 007 시리즈로 유명한 제임스 본드로 유명한 배우죠. 다니엘 크레이그가 비슷한 행보를 보였다고요? 맞습니다. 다니엘 크레이그의 자산은 1억 6천만 달러, 우리 돈 1,800억 원에 달하는데 역시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그는 이 영국의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상속하는 게 정말 싫다. 나의 철학은 죽기 전에 돈을 모두 쓰든지 기부하는 것이다. 부자로 죽으면 실패한 것이라는 말도 있지 않나? 이렇게 말했습니다. 실제 크레이그의 이런 생각은 빈말이 아닌 걸로 보이는데요. 그는 이미 총 16개의 자선 구호 단체들에게 기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예, 요즘 미국에서 이렇게 자식에게 유산을 남기지 않는 게 트렌드처럼 자리 잡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. 가장 대표적인 게 워렌 버핏 아닙니까? 그렇죠. 이 워런 버핏도 재산 중 99%를 상속하지 않고 기부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미 지난 6월에도 재산 중 41억 달러, 우리 돈 4조 6천억 원을 기부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. 재미있는 사실은 이렇게 워런 버핏을 포함해 상속을 하지 않는 억만장자들이 대부분 자신의 부모로부터도 비슷한 방식으로 길러졌다는 겁니다. 어쩌면 그들이 그 안에서 깨달은 성공이란 자산의 풍족함보다도 역경을 스스로의 힘으로 헤쳐나가는 능력 그 자체가 아닐까 싶네요. 이슈 키워드였습니다.